오늘 새벽 3시 20분쯤 충남 태안화력 90호기 5층에서 협력업체 직원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고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바로 옆 건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출근을 하면 이제 뭐 예방 점검을 하거나 설비를 점검하러 갈 때 지나다니는 통로 바로 근처였거든요.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저랑 1살 차이거든요. 좀 많이 슬펐죠. 많이 슬펐고.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24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너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하구나. 탄소 중립 실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2034년까지 이 석탄 화력 발전소 60곳 중 30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데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발전소 폐쇄로 많은 인력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데요. 그때 변압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오후 한 2시 좀 지나서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현장 소장님이 이제 툭툭 건드리더니 현장에서 철수해야 된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 해서 다 철수하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현장 일을 끝나고 들어오는데 이제 다른 업체 분들이 사고가 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딴 데서 사고가 났구나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2층이거든요. 정비동 2층이에요. 근데 사고 현장은 1층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봤죠. 1층으로. 공작실 그 앞으로 갔는데 이제 앰뷸런스하고 경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충현이 형이 사고 났다고. KPS가 어떤 입장문을 냈었냐면 금일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다. 왜 그 작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오더가 없는 작업. 이전에 김용균 노동자 때와 한치의 다름도 없는 책임의 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년 전 아들 빈소 옆에 오늘 다시 차려진 빈소에 유족의 기막힌 울음소리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춰줄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돌아가신 김충현 동지와 그 유가족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이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지고 밝혀내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16년 9월서부터) 여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전기팀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터빈에서 일을 하고요. 터빈에 있는 전기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삼신이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요. 그 삼신이라는 곳의 원청은 한전 KPS고요. 그 한전 KPS의 원청은 이제 서부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하청입니다. 예. 영훈아. 네? 어떤 거 저 종이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아, 네. 여러분 되지 뭐. 저는 여기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아버지는 이제 직접 논에 들어가서 약 뿌리시고 이제 저는 이제 줄 잡아당겨주고 막 땡겨주고 막 하는 거랑 뭐 심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캐는 거라든지 이런 걸 뭐 농산일 계속 하면서 그냥 자라왔던 거죠. 아버지 출출한가 봐. 들어갔어? 이 농산일이라는 게 계속 할 일은 못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뭔가 더 비전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 예,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때쯤에 이제 발전소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발전소에 이제 들어가려고 처음 이제 협력업체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취직했을 때는 이제 협력업체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 쌓고 이제 기술도 배우고 하면은 이제 협력업체에서는 이제 KPS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 그 애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현실은 이제 그게 아니었죠. 현실은 그게 아니라 2년이 되기 전에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쪼개기 계약하면서 계속 회사를 바꾼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9번 바뀌었네요. 예. 16년도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16년서부터 지금까지 9번이에요. 이 협력업체들은 이 1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드라이버 하나 줄 그런 여력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일절 장비나 공기구 이런 게 없는 회사예요. 현장과 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정비동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발전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뭐 리어카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일반 승용차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저희가 그냥 승용차로 실어가지고 날라서 이제 정비를 하거든요. 좀 비참한 현실이죠. 예. 안잘 잘해보세요. 이거 보여주면 다 알았어. 형이 다 알았어. 야, 여러분 여기 한번. 이건 시력을 좀 누가 의심 좀 해야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야. 내가 와서 증명사진 좀 때. 이름은 국현웅입니다. 그 키워드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일용직 건설근로자 예전에 근무했었고 그 19살 때부터 방해산업체를 한 10년 다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전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사는 적당히 잘 살다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해온 노동은 기계 정비, 천장 크레인 운전을 했었습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직장, 고용불안, 화력발전소 경상대비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나의 성격은 좀 내성적이지만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뭐 고용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손인웅입니다. 제가 해온 노동은 건설 현장, 농업, 직장인, 축산업, 지금 현재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등산이나 걷기, 여행, 운동, 수영장에서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용접과를 나와 30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나의 취미는 술 한잔하며 음악 감상을 하는 겁니다. 풀치다가 서바이벌 게임 알바, 그다음에 가구도 판매해봤고 지금은 발전소 노동자입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발전소 폐쇄, 이직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운들 냅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투쟁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손가락하고 밀링이 여기 결국은 저거 꺼줄 사람이 없었던 거고. 저부터는 누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관리 자체 주체는 어쨌든 KPS네, KPS. 오볼 때는 요게 사고 날 때 그 선반에 물려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원래 아마 고장났던 거. 이쪽이 부러져갖고. 부러져가지고 깨졌던 것 같아요. 밸브 핸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는 현재 쓰던 게 부러진 거 같고 그다음에 얘를 똑같이 깎아달라고 가져왔다는 얘기거든. 얘 현품을 가져와서 얘를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만들고 있었던 게겠지. 여기가 지금 부러져 있는 거 강제로 대충 붙여놓은 거잖아. 이런 거를 쓰는 데가 운전부서에서 쓰나 봐요. 운전부서 많게. 지금 어쨌든 그 작업을 할 때 작업 오다를 누가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선반 동사 통보사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행된다는 동사 통보서예요. 이걸 일단 놓고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동안 한전 KPS 직원들한테 직접 오다를 받으면서 일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여기 보면 결제자가 한전 KPS 과장입니다. 예, 작업 책임자로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전 KPS가 직접 작업 오다를 내렸으니까요. 협력사 직원들한테 직접 작업 지시를 했어요. 정상적인 하청 구조면은 한전 KPS는 협력업체한테 공사 통보서를 먼저 발행을 해야 돼요. 그날 작업 오더에 대한 공사 통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공사 통보서 토대로 현장 소장한테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 현장 소장. 현장 대리인. 어디 소속이시에요? 현장 대리는 우리 회사 소속이죠. 협력업체 소속. 그게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구두 작업 지시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일은 그렇게 했는데 차별은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작업을 시키는 것들이 대략 어떤 거냐. 정규직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 보온 작업, 코스 스크린 청소, 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것들, 위험하고. 또다시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고의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부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손이 됐죠. 여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저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제품을 제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단면을 가진 물체를 조일 때는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척이어야 정확하게 끝까지 다 물릴 수 있다라는 게 선반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상태로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보다 크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뭐 소매부터 해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동척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부서에서 일했던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단동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절반 이상의 작업들이 바로 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긴급 작업 루트를 따라서 대회자에게 바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부분이 한전 KPS가 해야 될 가공 작업이었는데 한국화워 ONM의 재해자한테 떠넘겨준 작업들이었습니다. 15년 차 노동자인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회사가 1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에서 과연 안전관리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없어요. 이제 간도 건널 예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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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7년 전에 우리 고 김영균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했던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도도 법도 좀 보완해 주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이번 대통령만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총리가 책임지고 김영규 특조위도 하고 약속을 했던 건데 약속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를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정규직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기타의 여기 안전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제가 되면은 이를 대책위를 구성해서 관련된 분들 참여해가지고 최소한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선에서 출발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상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요 공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거는 최대한 방법을 찾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김영균 그 당시에 저희가 진도가 나갔던 선 거기서부터 저는 사실은 논의도 시작해야 됐고 근데 왜 이게 잘 안 됐지 하는 걸 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기술을 이웃을 위해 쓰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고인은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교육개발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하셨고 에너지기술인협회 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셨고 새 정부 탄생을 하루 앞둔 2025년 6월 2일 산업재해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둘만의 이별의 시간이 없었잖아. 시간 내는 대로 꿈속에 한번 나와서 나하고 영원한 이별의 얘기를 한번 나누자. 그리고 기다려. 언젠가 널 찾아갈 테니까. 충현아, 잘 가. 꼭 다시 봄새. 잘 가, 충현아. 오늘 여기서 충현이 형을 보내드립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의 조각들을 우리 힘으로 하나씩 맞춰갑시다. 형도 하늘의 밝은 빛이 되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했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한 사회,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마음 편히 돌아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뒤를 맡겨주시고 편히 안녕히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충현 동지여, 편히 영면하소서. 충현아! 너는 그렇게 떠났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 이 세상 같이 살아보세.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가장 직장에서는 가장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이자 이제 동생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실감이 없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나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첫 직장이고 제가 마지막까지 퇴직하고 싶은 직장인데,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해서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은 언론에서 도배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빠르게 폐쇄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시죠. 노동자들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후세의 삶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폐쇄에 동의를 합니다. 무려 75%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8,418명입니다. 폐쇄를 한다고? 이거를 다? 말이 되나 이게? 29년에 4호기가 폐쇄가 돼요. 그러면 저희 회사의 태안 사업처에 450명이 있거든요. 반을 잘라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225명이 갈 데가 없어요. 또 폐쇄 소식도 연달아서 들리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뭐 1년 이렇게 쪼개기를 하더라도 1년짜리라도 이렇게 써주긴 써주는구나, 그런 감정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얘기할까봐 당장 폐쇄가 되는 지역은 다 내보내겠다, 이런 KPS의 입장을 내니까. 이직을 해야 되나 생각도 했었는데 제 생활 기반이 다 여기 있잖아요. 태안 이쪽은 뭐 어떻게 취직할 일자리도 없어요. 뭐 큰 기업 체제도 없고 뭐 다 그냥 뭐 자영업이라든지 농사 짓는 분들이고. 오늘 산자부 만나기로 좀 했습니다. 예. 누구는 그냥 나는 더 이상 안 닫아도 되니 뭐 회사가 뭐 일정 수준의 위로금이라든가 아니면 정착금이라든가를 주면 뭐 그만두겠다라든가, 나는 뭐 이사 비용을 보전해주면 뭐 타지역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겠다든가,
그냥 나는 계속 석탄에 있을 테니 석탄 사업장으로 옮겨달라든가, 나는 전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서 LNG 복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넘어갈 때 꼭 내가 이 회사가 아니라도 좋다? 뭐 등등등 이런 게 다 퍼즐이 맞춰져야. 폐쇄되는 발전소의 인력을 다른 후기나 다른 대체되는 발전소로 이동시키겠다는 건데요. 사실 다른 발전소에도 그게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풀로 차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이 전부 어떻게 다 그 퍼즐을 맞춰서 다 찾아가겠습니까? 한 30명 정도는 찾아가고 한 20명이 남는다든가 10명이 남는다. 정부가 이제 폐쇄 관련해서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자 업체에서 알아서 각자 도상이라 결국은 그거죠. 그리고 정부 역할은 안 보이는 거고. 폐쇄 초기에 정의로운 전환의 기준이 확립되지 못할 때 연쇄 폐쇄에 따른 연쇄 대량 해고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투쟁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5년 태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태안이 무너지면 다른 발전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태안 싸움에 힘을 모아가지고 그 발전소 충분형 보장과 뭐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미노 현상처럼 다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12월이면 우리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그 올 12월을 위해서 지금 1월달이지만 이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석탄 발전을 멈추고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원래 발전소는 하나의 그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정 자체를 공기업이 다 운영하는 체계로 만들자. 그게 운전 업무든 정비 업무든 간에, 그리고 하청을 다단계로 주는 것도 또 다 통합해가지고 그 발전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연료환경 설비 같은 경우는 발전사로 직접 공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그래서 위험유해전을 끝내자. 정비 같은 경우는 한정 KPS라고 하는 정비 공기업을 통해서 이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KPS로 제공형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 보장과 공공 재생에너지로 가능합니다. 폐쇄된 석탄 발전소를 공공 재생에너지로 바꾸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쇄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로 에너지원이라고 향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LNG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화력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석탄 발전소에 탄소를 배출하는 노동자가 탄소를 제로화하는 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전환하는 것이 진짜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냐. 지역 주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태양은 모두의 것, 바람은 모두의 것. 햇빛,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깨끗한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넘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확정을 하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을 파업 비대임 후 슬로건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전소 폐쇄 총구형 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분이 좋은가요?
저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공동 파업을 합니다. 지금 각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로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닌 내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발전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공동파기에 너무 가슴이 불타오르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어도 우리의 삶은 폐쇄될 수 없다는 가치를 두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저희 발전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의 고통을 막아내는 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신속하고 정의롭게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지키고 발전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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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1,431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적 투자로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소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5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구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단체 출자 출연기관 또는 위 각 주체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된 법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6,000명의 발전 노동자가 향후 15년 이내에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반드시 공공재생에너지가 조속히 마련돼서 노동자들도 총고용 보장하고 지역사회도 살고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만드는 주체로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혹시 오시고 계신가요? 법정 앞에 있어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KPS한테 이제 집단 소송을 걸었죠. 파견법을 위반하고 이제 저희들을 직고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계속 갈아치움으로써 이제 법률을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해왔던 거라서 직접 고용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못 받았던 임금 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상복구해주고 보상하라 이러는 내용으로 불법 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자료가 나오면 바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 의견 바로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관계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데 재판부는 어쨌건 그 단계 넘어간 것 같고 비교대상 근로자 얘기를 딱 하는 거 보니까 여름 냄새. 오늘
그러니까 저희 한전 KPS가 소송하기 이전에는 혼재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터빈의 중요 설비에 대한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전 KPS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단순 업무만 했다, 보조 업무만 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다. 혼재 근무하면서 중요 작업도 하였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도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7월에 이제 종결하려는 뜻입니다. 좀 더 봐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그거 여쭤보면 좀 방법 좀 찾아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정권이 바꿔지 안 바꿔지 노동부는 여기 자세도 때문에. 환자라고 만난다 그러죠. 김민사 총리 민소에 기억합니까? 총리님! 부재는 기억하실 겁니다. 6월 18일 김충현 연결식 때 정부가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6월 18일 김충현이 마지막 장례를 치렀던 바로 그날 정부 약속을 믿고 저희가 장례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체 구성을 아직까지 안 하니까 대안에서 있었던 김충현의 동료들이 총리님 공간에서 1박 2일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노동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죽일 겁니까? 김영균과 약속도 안 지키고 김충현과 약속도 지키지 않으실 겁니까? 왜? 입장을 해주세요. 안 지키는 겁니까? 뭐가 다르죠? 일단 사람을 잘해서 지금 위원장, 위원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됐습니다. 실무 합의. 그런데 이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그 전에는 정부가 먼저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가세요. 말씀.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제가 가야 되고요. 죄송한데 저희도 약속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저희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십시오. 그 약속을 제가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로. 대책위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살인죄와 반전 개폐성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청 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그리고 고 김충현의 사고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노조의 참여를 열어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부분이 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니까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노동자 살려주세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협의체의 그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고용이 한 축이 있다면 이 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에 관련된
고용 방안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죠. 뭐 발전사로 직접 고용하고 그 다음에 KPS로 직접 고용해서 고용 형태를 변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 한전 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2년 6월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이 3년이 훌쩍 지난 8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런 데다 끼워놔 여기다가 하나 집 잊어먹었어 가다가 못 찾아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며칠 주무셨어? 6일 6일 오늘 7일째고 내일이 8일째. 그러네. 공판 9시 50분이에요. 내일 9시 50분이고. 진짜 그 공정한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 재판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재판이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불법 파견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아니라는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진짜 만에 하나 하면 진짜 그런 막 진짜 막 그렇게 노력도 했으면 좀 절망적일 것 같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이거 하나만 보고 그냥 온 건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참 좌절할 것 같아요. 많이 좌절할 것 같아요. 결정은 해놨겠지? 아니 벌써 나왔겠지. 지금 쓰고 있진 않을 거 아니요. 시원합니다. 시원해. 한 몇 년 먹은 똥배가 똑 빠지는 것 같아 이거.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부분 승소나 아니면 완전 패소를 생각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했었죠. 사실 안 할 수도 없었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게 쭉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믿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과정에서 참 많이 우리가 잘 싸워왔구나, 잘 준비해왔구나 했던 게 좀 머릿속으로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야 나오지 마 도와본 데는 좀 있어. 지금 반년이 지났죠. 반년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논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답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입장이 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회의 아닌가요? 행정 KPS에서는 법원 판결도 불복하고 시정명령도 그냥 과태료 처분받겠다, 그리고 행정 소송하겠다라고 한 사이에 협의체는 행정 KPS 편을 드는 것처럼 노동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제 기후부 쪽으로 토스를 한 거죠. 기후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토스를 하고 넘겼는데 기후부 쪽에서 이제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발전산업 고용 안전 협의체라고 아십니까? 예. 협의체 상황이 지금 기후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대참하시고 제대로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의 외주와 맞겠다고 한 협의체인데 이렇게 안 풀리는 건지. 대한일호기 폐쇄되고 나서 전환 배치돼서 일자리 있는 노동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내후년 되면 일자리 있는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해봐야 알죠. 뭘 늘어난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장관님 김용균 노동자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셨고 그랬는데 김용균 노동자가 죽고 나서 연료환경 설비 운전 노동자들 아직도 하청 노동자로 남아있어요. 경상정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부가 답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협의체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개 노동시민단체가 긴급하게 의견서를 만들어서 오늘 비정규 설치가 끝나면 뭐하죠? 안전 KPS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된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을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행을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정부가 한전 KPS의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정부는 정부의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왜 한전 KPS의 공기업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지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리고 김영훈 지회장이랑 오늘 51일차 영하 10도, 13도 떨어질 때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책임지고 계획 관리하는 전환의 틀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공적 투자를 중심으로 전환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석탄 발전 감축과 산업 전환이 본격화되는 지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책임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와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한전 KPS의 모든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둘째,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을 제외하면 8년 전 정부가 지키지 않은 김용균 간의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는 다짐일 뿐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한전 KPS와 발전사가 답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 일단 중요하게 합의된 거는 일단은 직접 고용을 한다라는 이제 확답과 그다음에 그 범위, 저희가 그 원했던 것처럼 석탄, LNG, 원자력, 원래 원자력은 정부가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다 한다고 일단 확답을 받은 게 좀 큰 성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직접 고용을 하는 것도 정확한 시기랑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법원 판결을 따라서 이렇게 직접 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원 판결에는 일반직으로 명시를 돼 있었는데 협의체 합의 문구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일반직이라든지 이런 직제와 처우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 문구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노사정 협의체로 이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 의제를 합의를 했고요. 발전사 연료환경 설비의 분야의 직접 고용 방안, 그 다음에 KPS의 재공연을 위한 경상 민간업체의 단계적인 직접 고용 방안, 발전사를 통합해가지고 이 발전사 통합된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를 공공 부분으로 확대하는 운동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대책이 요구 조건을 넣고,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을 계속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발전소 폐쇄가 되더라도 현장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또 그 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희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발전소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신체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제 발전원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갈 건데,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이제 고용을 안전하게 좀 전환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어떤 일종의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을 될 것 같습니다. 딱 해요. 이렇게 해서 야 하나 둘. 앞뒤를 맞춰봐. 앞뒤는 똑같아. 됐어. 태안화력 발전소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 이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동지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김충현의 외침을 잊지 않기 위해 전국에 있는 발전소로부터 이 비정규직 하청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균 연패 김충현 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는 충현이 형을 기억하는 표시이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뿌리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